옵니다. 국가 민주 세력의 총권기대회 윤상중 정치학과 아들 세력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대구 매일신문 8회에서 열립니다. 보수 우파의 갈 길을 묻다. 스페셜 게스트는 KBS 공영노조 황창정 위원장입니다. 걸어오실 10만 기수들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무료 입장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고 계시는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보수 우파의 선봉에서 온 저 윤창중 대구에 옵니다. 이번 23일 대구에서 열리는 윤창중 정치학교, 지금 대구 시내를 돌면서 봉고차에 그 윤창중 정치학교를 알리는 그 현수막을 봉고차에 붙여가지고 좀 대구 시내 곳곳을 누비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윤칼세 TV 대구 경북 홍보 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서경태 본부장님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서경태 본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지금 어디를 돌고 계셨습니까? 예, 오늘은 저 불로동을 해서 또 그러고 오거리 네거리로 해서 네. 저 동대구역으로 해서 박티마 병원으로 해서 칠상시장으로 해서 범원 오타리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은 파티마 병원 앞에 사거리에 있습니다. 아이고, 그 대구 시내에 그 시민들이 많이 모이시는 그 요지는 다 도르셨군요. 그렇지. 아이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 예. 윤창중 정치학교 제가 대구에 지금 5번째 갑니다만 예. 네네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반응은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고 네네. 우리 홍보 차량에 이게 참 잘 돼가 있습니다. 예. 스피커도 6개나 지금 붙어가 있고 아이고, 홍보 예. 차량에 현수막을 붙여가 다니니까 네네. 사진을 찍어가는 사람도 있고 예. 또 이 멘트에서 매일 신문사라고 나오니까 매일 신문사가 어디냐고 예.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네. 그 시민들이 본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네네. 아이고, 감사드리고요. 예. 대구 경북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유튜버들께서 예. 이번 윤창중 정치학교 홍보를 하신다고요. 예. 예. 네. 유튜브들이 예. 오늘에 우리 선생님 홍보 촬영을 보고 예. 촬영을 해가는 유튜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예. 예. 경주에 있는 24시 서라벌에서 예. 촬영을 해가셨고 네네. 동그라미 방송에서도 촬영을 해가셨고 아, 동그라미 방송 24시. 예. 대구에 있는 또 카리스마 박사. 아, 카리스마 방송, 이름 좋습니다. 예. 네. 거기서도 또 촬영을 해갔습니다. 네네. 또 아이고. 진장에서도 촬영을 해가시고. 예. 그리고 허준 선생님하고 아마존 선생님도 오늘 오셔가지고 네네. 인터뷰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아이고,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대구 윤창중 정치학교가 좀 상황을 이룰 것 같습니까? 많이 올 겁니다. 지금 대구에 시민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상당히 좋습니다. 예. 네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구 경북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23일 대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태 본부장님, 그동안 예. 아주 고생 많이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예. 우리 사랑하는 애국 자님들, 네. 대구 인근에 사시는 분들, 예. 대구에 개성성당입니다. 개성성당. 예. 개성성당 옆에 큰 건물이 예. 매일 신문사입니다. 예. 매일 신문사도 어디냐고 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내가 재차 개성성당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이고. 개성성당 옆에 건물이 바로 매일 신문사가 되겠습니다. 네, 거기에 8층에서 우리 윤창중
정치학교가 문을 엽니다. 그날 23일 날 저녁 예. 6시부터 합니다. 많이 참석을 해 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네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가 황교안 비겁하다. 두 번째 조선일보와 태극기 세력. 세 번째 김정은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자는 주장. 세 가지가 전부 다 무거운 주제입니다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그 황교안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 한마디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헌재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과연 헌재 결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전원일치 이 파면, 그 결정에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라도 과연 있는가?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한 입으로 말을 바꿀 수 있는가? 정말 상당히 저는 심각한 충격을 받았어요. 황교안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원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객관적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 않는데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쉽사리 탄핵 결정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다면은 2016년 10월 24일 손석희의 JTBC가 그 엉터리 가짜 태블릿 PC 보도를 이게 하게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해야 한다, 탄핵해야 한다, 그런 소리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탄핵으로 국회가 의견을 모아갈 때, 정확히 말하면 김무성이가 유승민 이런 자들이 박지원, 안철수, 문재인과 짜가지고 탄핵으로 몰아갈 때에 이런 소리를 당연히 대통령 다음에 국가 2인자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탄핵이 막 시작될 때에 일국의 법무장관을 지낸 국무위원 아닙니까? 황교안 씨는 법무장관을 지냈고 국무총리, 더구나 법무장관을 지낸 국무총리가 당연히 지금 이 이야기를 했어야죠. 객관적 진실이 명확하게 내려져 있는 게 아니다. 객관적 진실이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탄핵을 한다는 말이냐 라고 문제 제기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황교안 후보는 어땠습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 하지 않아가지고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이 됐고 그 탄핵이 헌재로 넘어가 가지고 헌재에서 전원일치 파면을 한 거죠.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헌재가 전원일치 파면을 하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황교안 후보가 담화문을 냈어. 담화문을. 탄핵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분명히 헌재 결정을 강력하게 지지한 사람이 누구냐?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황교안과 2년 후에 황교안이 한 입으로, 똑같은 입으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당시에 과연 황교안의 언급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고 주목했던 그 태극기 세력들은 황교안이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망연자실했습니까? 황교안 너 맞아. 지금 황교안이가 말하는 객관적 진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탄핵이 가능할 수 있으며 어떻게 헌재가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라고 들고 일어난 게 태극기 집회 아닙니까? 그때는 자기가 국무총리 시절에 탄핵이 의결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소리도 하지 않았고 헌재가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내리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던 그 황교안, 네가 지금 와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이건 지금 이게 사실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황교안 후보가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첫 번째 그 기준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5.18 문제. 제가 5.18 문제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가 언급하는 것을 제가 놓고서 이건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제가 평가를 한 바 있죠.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황교안이가 정말 정직한 정치인이라면 썩어 문드러진 그 정치인의 흉내를 내지 않겠다고 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때 이런 표리부동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다. 어떻게 2년 전 국무총리, 2년 전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야기했을 때와 지금 이 이야기가 완전히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이거죠. 저는 황교안 총리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하는 이 자신의 이 이야기가 그게 자신의 진심이라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이력서에서 법무장관과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그 경력을 지워야 합니다. 스스로. 이건 완전히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죠. 자기의
일국의 국무위원을 지냈고 일국의 국무총리를 지냈고 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그야말로 잘못된 것이다,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그 태극기 세력의 그 표에 눈이 어두워 그 태극기 세력의 그 시류에 영합하기 위해서 영혼을 팔았다고 저는 감히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당대표에 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때는 그건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황교안 후보의 이른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심이라는 거, 소신이라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지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2년 전에 탄핵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 2년 후에 오늘 황교안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이게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의 기본 자격이 과연 있는 거냐. 한마디로 이건 완전히 기회주의적이다.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기회주의 정치가 그것을 그대로 지금 모방하고 있다. 모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황교안의 자신의 그 캐릭터가 이런 기회주의자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황교안의 이번 발언이라는 것은 황교안의 인간적 정치적 정체성을 그대로 들여다보게 할 수 있는 아주 야비한 면모가 아닌가. 이런 기회주의적 선택이야말로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고 꿈꾸는 사람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좌익으로부터의 공격은 물론이고 지금 같은 이 보수 우파 진영 안에서도 정말 할 말을 잃게 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황교안의 표변이랄까요? 그 기회주의에 결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조선일보와 태극기 세력에 관한 논평입니다. 명색이 조선일보는 보수 우파 언론이라고 조선일보도 얘기하고 있고 또 조선일보를 그동안 쭉 지켜봐왔던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조선일보가 유달리 며칠 동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활발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 지지를 표시하는 태극기 세력을 향해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마침내 오늘은 사설까지 동원해가지고 국민 혀를 차게 하는 한국당 전당대회, 국민 혀 차게 하는 한국당 전당대회라고 해서 마치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에서 정신이 제대로 박힌
의식이 있는 국민들은 모조리 한국당 전당대회를 향해 가지고 혀를 차고 있는 듯한 이러한 침소봉대를 했어요. 아주 참 정말 야비한 표현이죠. 어떤 국민이 혀를 찬다는 겁니까? 지금 만약에 자유한국당에 김진태 후보가 존재하지 않았고 만약에 태극기 세력이 자유한국당 진성당원으로 들어가서 이런 어떤 이 쇼랄까 이 흥행을 부추기지 않았다면 지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국민들로부터 아무런 관심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전당대회라는 것이 이게 무슨 흥행에만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칙이고 그건 원론이고 실제로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끄집어내야만 이끌어내야만 성공하는 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 정치 현실인 거예요. 공자 같은 말씀 하면 안 됩니다. 정치 현실 속에서. 만약에 태극기 부대가 지금 이렇게 열띤 김진태를 지지하고 거기에서 김병준한테 야유를 하고 그동안 자유한국당 뭐 그전에 새누리당 그전에 무슨 뭐 쭉 당이 있었죠. 그 자유한국당의 전통적인 전당대회처럼 만약에 했다면 지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국민들로부터 무슨 관심을 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뭐냐면 완전히 태극기 세력을 시체말로 또라이 부대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게 지금 그 앞장서고 있는 게 조선일보입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에 나서는 이 프레임을 이른바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3강 구도로 만들고 나머지는 완전히 마이너 리그로 만드는 그 프레임을 만든 게 어디냐? 조선일보입니다. 그런데 홍준표가 자진 사퇴해버리니까 이게 깨지고 나머지 후보들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김진태, 조선일보가 그토록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김진태를 끼워 넣었는데 그 김진태를 태극기 부대가 열렬히 환영하네. 열렬히 지지하고 응원하니까 그게 지금 배알이 꼬인 겁니다. 조선일보로서는. 완전히 순둥이들만 모아서 눈 알만 굴리는 게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고 자유한국당 토론회입니다. 근데 그 풍토를 지금 완전히 바꿔놓는 데가 어디냐면 바꿔놓은 세력이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 이를 갈고 저 자유한국당을 바꿔놓아야겠다. 자유한국당에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를 뽑아내야 되고 그래서 2020년 내년 총선에서 제대로 된 싸울 줄 아는 투사들을 우리가 지지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을 그야말로 싸울 줄 아는 정당으로 만들자. 이런 판단과 이런 결정 아래 태극기 세력, 그야말로 원칙주의자들, 그 보수 우파 핵심 지지층들이 진성당원으로 입당해가지고 지금 김진태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선일보는 이게 뭐냐? 완전 태극기 세력을 매도하고 그냥 또라이 미친놈들로 지금 미친놈들 광인 부대로 지금 만들고 있다. 조선일보가 왜 그러느냐? 왜? 그것은 뭐냐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에 그 조선일보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잡으려고 근 3달 동안 총공격을 가할 때 김진태 의원이 조선일보 주필 부부의 권한 남용
권력 남용이라고 봐도 의심할 바가 없는 그 스캔들을 들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를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 보게 만든 그 사건, 그 사건에 대한 안갚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지금 김진태에 대해서 뼈에 사무치는 원한이. 그것이 이제 탄핵으로 연결되고 그 탄핵 와중에서 조선일보 독자들이 완전히 조선일보 절독운동을 벌이는, 이와 함께 TV조선을 보지 말자는, 폐지시키자는 그런 거대한 운동이 태극기 집회에서 벌어졌던 거죠. 그로 인해서 조선일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숫자의, 엄청난 숫자의 독자를 잃어버렸죠. 거기에 대한 안갚음인 거죠. 조선일보가 노무현이가 이 전당대회에 출마해가지고 뭐 대선 후보 되겠다 했을 때에, 대통령 후보가 되겠을 때 그 노사모가 그 엄청나게 난리 법석을 떨었던 거. 지금 이 태극기 부대의 소위 말하는 김진태 지지 세력과 당시 노사모하고 비교해보면 이건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뭐 영화배우라는 명계남이, 뭐 문성근이, 뭐 김미화, 그야말로 유명 연예인들, 얼굴께나 알려진 연예인들이 총까지 총동원돼가지고 그 노사모, 그 다음에 2012년 대선, 그리고 지난번 대선 때에 그 이른바 친문 세력, 네? 문바들이 전당대회에서 지금 태극기 세력 이상으로 몇십 배, 몇백 배로 그야말로 광적인 지지를 했는데, 그때 조선일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조선일보가 왜 이러느냐, 국민 혀를 차게 한다, 이런 사설을 썼습니까? 완전히 무슨 태극기 부대를 말이죠, 또라이 뿐만 아니라 무슨 백골단, 막 완전히 막 벌떼처럼 무슨 백주 대낮에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집단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는 거죠. 조선일보는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게 조선일보가 어찌해서 이렇게 국민적 비판을 받는 그런 참 언론 매체가 됐는지. 두 번째, 조선일보가 이 태극기 세력을 집중하는 두 번째 이 속셈은, 만약에 김진태 후보가 태극기 세력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된다면 조선일보는 완전히 이 신문 논조의 정체성에 근본적인 혼란이 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가 태극기 세력을 막무가내로 공격하고 있는 거다. 명색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발행 부수를 자랑한다는, 입만 열면 최고의 발행 부수와 뭐 1등 신문이라 하는 조선일보가 지금 황교안이가 지금 말하는 대로 명백한 객관적 진실이 밝혀지지도 않았고 재판도 끝나지 않은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하고 헌재가 파면 조치한 거, 이건 명백히 잘못됐다고 지금 황교안이가 양심설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행적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도 없는 거지. 그냥 김진태하고 태극기 세력은 죽여버리겠다, 조선일보의 힘으로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 조선일보의
오랜 습성. 우리가 대한민국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 조선일보의 그 거대한 그 위력은 말이죠. 이른바 유튜브, SNS의 이 거대한 등장과 함께 조선일보의 영향력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고 표현해도 과장이 아니죠. 감정 섞인 평가가 아닙니다. 요즘 하루 종일 신문을 보는 사람을 과연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더욱이 조선일보를 보는 사람을 과연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선일보는 우리가 이 발행 부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누구든 우리 눈에 어긋나는 사람이나 이 상황, 이 사건은 우리가 작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마 불사다. 조선일보는 망할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대마 불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KBS죠. KBS 시청률이 완전히 폭락했죠. 조선일보의 구독자가 완전히 폭락했죠. 그리고 KBS의 시청료 거부 운동이 지금 완전히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죠. 좌파 방송에 넋이 나갔던 이 KBS에 대해서 국민들이 응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번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이 눈여겨봐야 할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존 언론에 의해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영향을 그렇게 압도적으로 받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지금 기성 언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윤칼세 TV를 포함한 유튜브, 이 SNS의 거대한 등장으로 인해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분위기가 좌지우지되고 있다. 이게 지금 바꿔 말하면 기성 언론들, 이른바 조선일보, KBS 뭐 이런 기성 언론들의 영향력이 현격히 떨어졌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전당대회다. 지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태극기 시민 세력 여러분들 결코 주눅들지 마십시오. 결코 주눅들지 마십시오. 기성 언론에 의해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분위기가 지금 좌지우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극기 세력의 정치 세력화가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전사들이 투사적 자유민주주의 그 세력, 싸울 줄 아는 새로운 형태의 대한민국 보수 우파 세력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순응적인 거, 해바라기, 기회주의적인 그 당내 풍토, 그 풍토를 완전히 쇄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아주 권위주의적이고 순응적인 그 체제 순응적인 그 자유한국당 분위기를 지금 그동안 2년 동안 성장해온 태극기 세력이 대거 들어가가지고 그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설을 읽다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어요. 민주당의 도 넘은 반법치 행태, 집권 여당 만나라는 이 톱 사설. 첫 번째 사설에 이런 제목의 사설을 제가 봤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김경수 구하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이는 거. 뭐 공청회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이해찬이가 뭐 20일 날 그 보석도 신청하겠다. 똑바로 해라. 20에서 만약에 안 풀어주면 너 갈 줄 알아라.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이건 완전히 반법치 행태다. 집권 여당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제목의 그 장문의 사설이 오늘 게재됐습니다. 이게 어느 신문이냐? 조선일보가 아니고 바로 좌파 신문이라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자, 경향신문에서도 지금 이런 사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에서도. 자, 세 번째 칼럼입니다. 자,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죠. 어제 대한민국의 또 다른 메이저 신문이라고 하는 그 신문의 대기자, 칼럼니스트, 대기자이면서 칼럼니스트란 사람이 김정은이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는 칼럼을 썼습니다. 김정은이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가 실현되는 역사적 대전기를 낳는 하노이의 기적을 기대한다. 이게 지금 27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완전히 지금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12월 10일 오슬로,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에서 열리는 노벨 평화상 시상식장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나란히 서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고대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 신문입니다. 대한민국 메이저 신문임을 자처하는 그 신문사에 근무하고 있는 대기자 겸 칼럼니스트가 김정은이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고 죽겨 세우는 그 신문이 존재하는 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유력 언론의 거의 100%가 이번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주 일관되게 그 견해를 유지하는 게 뭐냐? 김정은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트럼프는 자신이 탄핵을 당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이 정치적 역경을 견뎌내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김정은에게 핵 보유국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미국 본토를 강타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정도 폐기선에서 끝나면서 완전히 이 미국이 전쟁 위협으로부터 김정은의 공격으로부터 해방됐다 라고 한바탕 쇼를 벌일 것이다 라는 게 이게 지금 전 세계 언론의 일치된 견해인데 대한민국의 메이저 언론의 무슨 대기자라는 사람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장이 북한의 이 선전과 일맥상통하고 어떤 뭐 그야말로 우연의 일치인지 그건 저는 감히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 지금 북한은 최근에 김정은이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이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는 그 선전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보도입니다. 제가 이 사람의 칼럼을 딱 읽으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라고 한탄하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오늘 지금 방금 전에 나온 이 보도가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겁니다. 김정은이가 2011년 말 아버지 김정은이가 죽자 북한을 이 손에 넣은 이래 400여 명을 숙청했다는 거예요. 400명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과 한국에 대한 자신의 외교 활동에 반대하는 부유층을 상대로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몰수했고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몰수해가지고 지 통치자금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약 50명 내지 70여 명을 처형해버렸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4월 27일 그 문재인하고 이제 그 정상회담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백만 달러를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 자기 외교 노선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딱 색출해 가지고 처형해 버리고 돈도 뺏고 무려 50명 내지 70명을 처형해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고모부를 고사포로 죽이고 자기 형, 물론 배달은 형이지만 형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해버린 김정은 그것만 갖고도 어떻게 김정은이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고 대한민국의 이른바 중견 언론이란 자가 칼럼을 쓸 수 있냐.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숨을 쉬면서 살고 있는 거. 이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참 정말 한순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23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 열리는 윤창중 정치학교에 많은 참석 바라고요. 그리고 구독자 버튼 이것도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5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칩거와 은둔을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